자, 지금까지는 프로빙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제부터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브를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우리가 측정을 할 때는 항상 프로브 교정이 제일 처음 단계죠. 프로브 교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좌표계, 측정, 관계 대부름, 이런 순서로 측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고 시작이 되는 프로브 교정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프로브 교정은 왜 하는가? 프로브 교정은 측정자 팁의 지름, 요걸 알기 위한 거고, 또 한 가지는 각 팁 간의 상대 위치, 요거를 산출하기 위해서 프로브 교정하는 거예요. 팁의 지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제품을 측정을 할 때 측정기는 항상 이 팁의 중심 좌표, 요거를 읽어요. 근데 실제로 제품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이 촉심의 표면에 접촉을 해. 여긴 접촉하죠.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은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표면에 접촉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표면이라는 것이 촉심의 중심에서 항상 R만큼 떨어진 어느 위치라는 거죠.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R만큼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촉침은 단면 형상이 전부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어딘지는 모르지만 반지름만큼 떨어진 곳에 접촉했다는 건 확실하죠.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팁의 지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팁의 중심점과 접촉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접촉점이다. 근데 이 접촉점이라는 것은 어디엔가 이 중심점으로부터 반지름 R만큼 떨어진 곳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R 값을 알아야 접촉점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는 어떤 제품을 측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촉심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런 원을 측정을 하는데 촉심이 이 스타 프로브를 써가지고 이렇게 4개였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여기는 이거. 이걸 각각 이 4점을 측정을 해가지고 이 4점을 가지고 원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촉심이 하나가 아니고 4개를 가지고 이게 지금 측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4개를 측정했지만 하나를 측정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 촉심 간의 이 중심 거리, 이 거리를 서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촉심의 상대 위치 알아야 된다. 여러 개 사용 시 계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브 교정할 때 오차가 생기면은 모든 측정에 다 이게 포함이 돼.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브 지름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준구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 이 교정값. 자, 이게 교정이에요. 교정은 게이지의 교정값 L,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요 D 값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은 프로로 접촉을 하면 센터 값이 항상 계산이 돼요. x2-x1은 계산할 수 있죠. x2-x1에서 요 L 값, 요걸 빼면 요게 지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촉심이 반지름이 크고 작은 걸 어떻게 아느냐?
그죠? 뭐 이 지름이 크면은 당연히 x2-x1 값이 커지고, 지름이 작으면은 x2-x1 값이 작아지겠죠. 이런 원리예요. 기준구를 가지고 교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 D 촉심 반경은 dm-d. 여기서도 요 D는 lm-l.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정과 측정이라는 것은 교정값을 알고 팁 지름을 구하는 게 교정이다. 팁 지름을 알고 있으면서 측정값을 구하는 게 측정이다. 프로브 중심값을 측정기가 읽어내는 과정은 읽어낸다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기준구를 이용해서 교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측정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이미 이 D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접촉을 하면 이 값은 기계가 읽어내요. 이 값은 기계가 읽어내면 이거에서부터 양쪽으로 2분의 D씩, 즉 x-x1에서 D를 빼주면 그게 이제 측정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브 교정할 때는 우리가 만약에 X축만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X축으로 게이지 블록을 놓고 교정하는 게 더 정확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원 측정기는 XYZ축을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준구를 이용해서 XYZ축을 전부 고려를 해서 교정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자가 여러 개인 경우, 이 기준구는 고정이 되어 있죠. 기준구는 고정이 되어 있고, 측정기가 움직이면서 1번 프로브로 프로빙하고 또 이쪽으로 프로빙하고 이렇게 하니까 얘는 예를 들면 요 프로브하고 요 프로브 간의 x, y, z 값 이런 것을 교정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저장을 해놨다가 측정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위치를 측정한다. 여기까지 요 값 1번 프로브로 측정을 했다. 그러면 프로브 중심값을 얘가 딱 읽어요. 얼마냐면 45. 거기에서 교정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아, 촉심 반지름이 2mm다. 그럼 45 빼기 2 해가지고 여기가 43이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얼마냐? 그러면 딱 프로빙을 했을 때 요 1번 프로의 중심값을 읽어요. 얘가 67. 그 다음에 아까 프로브 교정을 통해서 각 스타일러스 간의 촉심 중심거리를 알아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할 때 1번 프로브 쓰다가 나 지금 이제 2번 프로브 쓸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1번 프로브하고 2번 프로브하고는 중심거리가 20mm 사이가 났었지. 67에서 20mm 빼주고, 그 다음에 이 촉심 반경이 4mm였지. 4 빼주고, 그럼 똑같이 여기가 43이 계산이 된다. 이런 원리로 이제 프로브를 한 개를 쓰든 여러 개를 쓰든 같은 곳을 측정하면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프로브 교정을 해서 얻어낸 촉침의 지름하고 직접 그 루비볼을 마이크로미터로 쟀을 때 하고 지름이 달라요. 그게 다른데, 프로브 교정을 통해서 얻어낸 지름, 그걸 보정 팁 지름이라고 그래요. 또는 유효 팁 지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기준구를 이용해서 사용 조건과 동일한 상태로 팁 지름을 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측정을 할 때는 아까 얘기한 프리트래블이라는 오차 때문에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접촉하는 순간과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그 순간이. 그런데 만약에 그걸 무시하고 그냥 마이크로미터로 잰 지름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실제 측정 조건하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뭐냐면 여러분들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할 때 0점 세팅할 때 따르륵 레칫을 3번 돌렸으면 측정할 때도 똑같이 3번 돌려서 측정값을 읽어야 되는 거죠. 0점 세팅할 때는 3번 돌리고 측정할 때 5번 돌리면은 측정값이 더 커지니까 실제보다 더 작게 측정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보정 팁 지름은 트리거 프로브에서 실제보다 작게 계산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측정압이 높을수록 측정자 길이가 길수록 그 다음에 측정기 샤프트의 지름이 가늘수록 차이가 크다. 즉 프리트래블 오차가 더 커진다. 아까 뭐였죠? 프리트래블 오차. 이거는 FC 곱하기 32i분의 L세제곱. 요거 기억나나요? 이거 여러분들 재료역학 시간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측정압이 높을수록 압이 커질수록 얘는 곱하기 하면 여기다 곱하는 거죠. 곱하기 여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측정자 길이가 길수록 길이가 길면 이 L이 길어진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분자가 커지는 거예요. 얘도 커지고. 그 다음에 샤프트 길이가 가늘수록 그러면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분자가 커지고 분모가 줄어들면 값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타일러스를 선택할 때 기본 지침이 변형이 적은 것, 즉 샤프트가 굵고 가능하면 측정자 길이가 짧은 거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뭐 짧은 거 쓴다, 굵은 거 쓴다 했지만 이것이 다 그런 그 프로그래밍 시스템의 오차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외부적인 변화가 있을 때는 프로브 교정은 다시 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지금 이거예요. 요게 실제 팁 지름, 요게 보정 팁 지름이에요. 원래는 X2, X1 만약에 이 스타일러스가 강체다, 변형이 없다 그러면 X2, X1 여기서 데이터를 딱 읽었어야 되죠. 근데 실제는 얘가 탄정 변형이 해서 X2 X1 여기서 데이터를 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기가 실제로 얘를 읽는 거예요. 얘를 읽은 거에서 이 게이지 값을 빼주니까 변화가 없이 강체였다. 그러면 D가 될 텐데 그 D가 요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 지름. 근데 실제로는 더 작아진다. 왜냐 이게 작으니까. 그래서 그게 보정 팁 지름이 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교정 원리, 교정 방법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거예요. 기준구를 측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정한 결과 교정이 잘 됐느냐 잘 안 됐느냐 어떻게 측정하냐 어떻게 확인하냐 이거는 뭐 지름이 제대로 잘 됐느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기준구를 다시 측정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준구가 25였는데 측정을 했더니 25.000이 나왔다. 그러면 스타일러스가 교정이 아주 잘 된 거죠. 그 다음에 중심 위치가 제대로 잘 교정이 됐느냐 이거는 기준구를 놓고 만약 스타 프로브다 그러면 이 1번 프로브로 이 기준구 측정하는 거죠. 측정해 가지고 원점 지정 한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으로 다시 기준구를 다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위치가 전부 제로가 나오면 각 촉심 간의 상대 위치 교정이 잘 된 거고, 그 값이 크면은 교정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실제 뉴로메저에도 보면 프로브 교정할 때 표준 편차가 얼마 이상이면 다시 할 거냐, 또 상대 위치가 얼마 이상이면 다시 할 거냐,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런 걸 활용해서 이제 자동 교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디미스 프로그램 짤 때 이 거리 지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 거리 지정이 이건 이제 촉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접근, 후퇴, 깊이, 검색, 여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접근은 프로빙 속도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리, 후퇴는 프로빙 한 다음에 후퇴하는 거리, 깊이는 지정된 단면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리,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색은 목표 위치에 갔는데 제품이 없어. 그러면 얼마만큼 더 찾아볼 건가 하는 것이 검색이고요. 여유는 안전거리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보면 요거 접근, 여기서부터 측정 속도로 쭉 가다가 이게 접근거리예요. 띡 프로빙을 하고 나면 뒤로 빠져라, 그게 후퇴거리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갔는데 데이터가, 당연히 제품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 가공형인 오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프로그램된 위치에 제품이 없다고 정지하지 말고 얼마만큼 더 전진을 하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게 검색이다. 그리고 측정 단면에서 몇 밀리미터 더 깊이 들어가 측정할 거냐, 여기 깊이. 그 다음에 측정하라고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유 있게 위쪽에서 접근할 거냐, 여유. 처음에 프로브가 어디에 있었다, 그러면 측정을 할 때 제일 먼저 요 위치에 오죠. 요 위치 1번. 그 다음에 접근 위치로 가는 거예요. 2번. 그 다음에 3번 프로빙, 그리고 4번 후퇴 위치로 와요. 그리고 올라가서 다시 여유거리. 요렇게 프로브가 움직인다 라는 거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과제를 풀기 위해서 힌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이 외경을 측정할 때는 외경하고 내경 이렇게 보잖아요. 외경은 실제보다 프로브 지름만큼 큰 값이 측정기에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D는 D 플러스 D, 이게 측정기에서 계산한 값이죠. 마이너스 D,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내경은 반대로 얘는 요거 D 마이너스 D에 해당하는 값이, 요게 이제 촉심, 중심을 연결한 값이죠. 요게 계산이 돼요. 여기다가 플러스 D, 요렇게 해주면 요 D가 계산되는 거죠. 자, 요거 간단한 거니까 의미를 아시겠죠? 이거는 내경, 외경도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요 거리를 재겠다, 또는 이 거리를 재겠다. 그럼 프로브는 이렇게 프로빙을 하고 3차원 측정기에서는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값이 되는 거죠. 결국 이 값이라는 건 뭐예요?
이 값이라는 것은 d 플러스 d에 해당하는 값인 거죠. 이 값이라는 것은 d 마이너스 d에 해당하는 값이고. 그럼 나머지 계산 과정은 이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기준그 지름이 25예요. 그때 프로브 지름이 3mm야. 자, 그러면 기준그 지름이 24.995로 잘못 입력이 됐어. 실제 제품은 똑같은데 입력만 이렇게 소프트에 잘못된 거예요. 그럼 이때 프로브 교정 결과 이 팁지름, 이거는 몇 mm가 될까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자, 기준구를 가지고 프로 규정을 했어. 근데 기준구 지름이 5마이크로미터만큼 작게 입력이 됐어. 그러면 프로브 교정 결과가 얼마가 될 건가? 이걸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여기 측정했던 이런 값들, 이런 값들을 계산해 보면 이 값은 얼마가 될 건가? 이걸 지금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한 걸 한번 볼까요? 이 프로브 교정은 뭔지 모르지만 측정기에서 계산한 값이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기준구 지름을 빼준다 그랬죠. 근데 얘를 25.000을 빼줬을 때 3.000이 됐었어. 그죠? 그럼 여기서 24.995를 빼주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는 3.005가 돼야 되죠. 50%에서 찍었는데 틀렸네. 그러니까 요 기본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간단하죠. 아까 내경이 35야. 그죠? 얘는 35였으면 값이 커져야 작아져요. 외경은 45였어. 그럼 값이 커져야 작아져요. 이거를 그냥 골라잡아 50% 하지 말고 차근차근 따져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교정값 잘못된 거하고 관계없이 계산에 변함이 없는 항목, 이건 뭐 예를 들면 단차 같은 경우는 그죠? 여기 측정하고 여기 측정하면 이건 그 중심 요 거리만 계산하면 되니까 단차는 뭐 관계가 없겠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프로브 교정 원리, 계산 원리를 잘 생각해서 따져보자라는 게 이 과제예요. 얘가 24.995가 됐으니까, 그죠? DM은 얘는 28이겠죠. 측정기에 있으니까 치수. 거기에서 D 기준구 지름 빼니까 얘는 3.005가 돼요. 자, 그럼 내경은 더 작게 측정되니까 프로브 지름만큼 더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3.005를 더해주니까 얘는 35.005가 돼요. 외경은 빼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5마이크로미터가 작아져요. 외측폭도 작아지고 내측폭은 커지고 단차는
차이가 없다. 단차의 크기. 요것이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브 교정 원리를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 작업자라면 뭐 프로브 시스템의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프리트래블 오차가 뭔지, 또 프로브 교정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측정 기능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로봇가 단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작업 지시를 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내용을 꼭 알아야 되고, 뭐 앞으로 업무를 할 때, 또 측정값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을 원리적으로 차근차근 따져가면서 측정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뉴로메저에서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습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가 기준구가 25로 입력했을 때 교정을 했더니 프로브 지름이 2.9886, 2.989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구를 측정을 했더니 24.9980이 나왔어. 근데 24.9로 0.1mm를 확 그냥 기준구 치수를 작게 입력을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프로브 교정을 했더니 프로브 지름이 0.1mm만큼 커졌죠. 그 이걸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이 기준구, 이 구를 측정했을 때 지름이 이만큼 0.1만큼 확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외측이니까 프로브 지름만큼을 빼줘야 되잖아요. 근데 기준구가 0.1이 작아져 가지고 프로브 지름이 0.1만큼 크게 잘못 교정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서 0.1을 더 빼주니까 실제 값보다 이 기준구가 0.1이 더 작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구 지름과 프로브 기준과 촉심의 지름 측정값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앞으로 실습이나 또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브 시스템의 구조, 원리, 프로브 교정의 원리, 그다음에 그것이 측정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